장거리 주행 시 하반신이 편해지는 기능인데 이것도 3.0 시그니처를 가야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구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2021년형 K7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3,244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8마력에 25.3토크의 엔진입니다. K5의 2.0 엔진이 146마력에 19.5토크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더 강한 엔진인 건 맞고요. 8단 자동 변속기는 변속 충격도 적어서 좋고 고속에서도 적은 엔진 RPM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에서 유리합니다. 긴급 상황 시 급제동을 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졸음 운전이나 전방 차량의 출발을 알려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켜고 주행 시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하이빔을 꺼주는 하이빔 보조, 차선 가운데를 주행하도록 끊임없이 스티어링을 조작하는 차로 유지 보조 등 거의 모든 지능형 주행 안전 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주차 센서는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범퍼 박을 일 없고, 헤드램프는 LED 방식이라 야간 주행 시 훨씬 밝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앞 유리뿐만 아니라 앞좌석 양쪽 도어의 유리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는데요. 외부 소음 막는 데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효과가 좋습니다. 계기판은 바늘 계기판이긴 하지만 4.2인치 컬러 액정이 들어오니 봐줄만 하고요. 가죽 스티어링은 열선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손 시려워서 고통받을 일 없겠죠. 전 좌석에 가죽 시트 기본 적용되며 열선 시트도 준대형답게 전좌석 기본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부 전동 시트고요. 조수석은 운전자가 쉽게 조절 가능하도록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됩니다. 대신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만 적용된다는 게 좀, 스마트 키는 원격 시동이 포함되어 있어 홀드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멀리서도 시동 걸 수 있고, 트렁크는 스마트 키 들고 차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열립니다. 변속기는 얼핏 보면 일반 변속기 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보니 전자식 변속기인데요. 손가락으로 살짝 위아래로 당겨주기만 하면 기어가 변속됩니다. 버튼식이나 다이얼식 변속기가 판치는 요즘 시대에 오히려 귀해진 변속 방식이고요. 사용하기에도 편합니다. 힘도 안 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를 지원하여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고, 준대형답게 내비게이션도 기본 적용되는데 무려 12.3인치의 와이드 타입 내비게이션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K5나 소렌토에는 10.25인치가 들어있는데요. 뭐 10.25인치나 12.3인치나 2인치 차이밖에 안 나는데 큰 차이 나겠어 싶겠지만 네, 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크기 차이가 딱 티가 나요. 거기다가 K7은 센터페시아에 고급스럽게 내장되어 있는 디자인인지라 그랜저보다는 훨씬 정돈되어 보여요. 그 외에도 K7 프레스티지 등급은 옵션을 고를 수 있는 폭이 꽤 넓은 편인데요. 88만원짜리 컴포트를 넣으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에 전동 조절되는 스티어링과 뒷좌석 수동성 커튼이 들어오고, 뒷좌석에서 멋지게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까지 추가됩니다. 123만원짜리 스타일을 넣으면 12.3인치 LCD 계기판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18인치 휠 타이어가 추가되고요. HUD 팩은 128만원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이 들어옵니다. 모니터링 팩은 79만원짜리 모니터링 라이트 팩과 113만원짜리 모니터링 팩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서라운드 뷰와 후측방 모니터 지원합니다. 단 모니터링 팩 라이트가 싼 이유는 후방 주차 시 충돌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K7은 기본 등급이라고 HUD 못 넣고 12.3인치 계기판 추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왠지 복잡해 보이던 그랜저보단 선택의 폭이 넓어 보이죠.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뒷좌석을 위한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노블레스까지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려냐고 탈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동승석 통풍 시트를 막아놓은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준대형 차량이면 100% 와이프든 다른 사람이든 옆자리에는 누군가는 타게 되어 있는데 운전자만 통풍이 되고 조수석은 통풍이 안 된다? 100% 싸움 날 것 같습니다. 또한 고급차의 상징인 전동 트렁크, 이것도 옵션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참아보겠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없으면 없는 대로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 경고장치마저 옵션
옵션으로 추가할 수 없게 한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설마 드라이브 와이즈에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네, 없습니다. 아니 해도 너무하지. 안전기술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상위 등급 기본 옵션으로 돌려두고 유도하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3,639만원짜리는 어떤 구성일까요? 하이브리드에 장점이 있다면 통풍 시트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컴포트와 묶어서 108만원에 팔긴 한데 그래도 뭐 2.5에 비하면 넣어줄 수 있게만 해준 건 감사하다고 봐야 될까요?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2.5는 123만원짜리 스타일 넣어야만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어찌 보면 개꿀이네요. 그런데 이대로 넘어가면 디자인의 기아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에선 추가 안 되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바로 12.3인치 LCD 계기판과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있는 스타일은 추가 안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팩도 추가할 수 없어요. 아, 이거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통풍 시트 하나 던져주고 무려 3가지 옵션을 뺏어간 셈이죠. 한마디로 하이브리드는 그냥 노블레스 사란 소리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3,387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대비 143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전면의 방향지시등이 전구에서 LED로 바뀝니다. 전구나 LED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역시 LED로 달려있는 방향지시등이 훨씬 밝고 이쁘긴 하더라고요. 뒷좌석엔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되며 사각지대 경고장치 장착되어 차선 변경 시 후측방에 차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고 충돌 위험 시 차가 알아서 회피하기까지 합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아쉬웠던 조수석 통풍 시트도 들어오고요. 고급차의 상징인 전동 트렁크도 노블레스의 기본 옵션입니다. 하지만 노블레스라고 해서 옵션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넣을 수 없는 옵션들이 몇 개 있습니다. 퀼팅 나파 가죽 시트나 천장을 덮어주는 니트 내장재는 노블레스에선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10 에디션을 가야만 볼 수 있고요. 12개 스피커의 크렐 사운드도 노블레스에서는 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K7은 진짜 갖고 싶다 싶은 옵션들은 야금야금 상위 등급으로 몰아놓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는 어떤 구성일까요? 가격은 3,816만원으로 2.5 엔진 대비 429만원 비쌉니다. 대신 스타일을 넣지 않아도 12.3인치 LCD 계기판 기본 적용되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같이 들어옵니다. 대신 단점이 있다면 휠 크기가 차급에 맞지 않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2.5 노블레스에선 잘만 들어있던 통풍 시트가 하이브리드에선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가격표입니다. 10 에디션입니다. 3,524만원이고요. 노블레스 대비 137만원 올랐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시원시원하니 보기 좋고요. 천장에는 세무라고도 하죠. 스웨이드가 덮이는데 일반 천 내장재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시트 가죽도 퀼팅이 들어간 나파 가죽이 적용됩니다. 부들부들한 질감이 너무 탐나는 부분이고요. BMW 차량들의 센터 콘솔처럼 K7의 암레스트도 양쪽으로 열립니다. 운전석은 메모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2가지의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번갈아가며 운전할 때 바로바로 바뀌니 편하고요. 스티어링 조절 방식도 수동에서 전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메모리 시스템과 전동식 텔레스코픽이 콤비네이션 되면 좋아지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운전석 이지 액세스 기능입니다. 승하차 시 시트가 뒤로 밀리며 내리기 편해지는 기능인데 스티어링까지 위로 올라가니 더욱더 편해지고요. 마지막으로 뒷좌석 프라이버시를 위한 측면 수동성 커튼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0 에디션이 2.5 엔진의 최고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추가할 수 없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RMDPS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3.0 시그니처를 가야만 만날 수 있어요. 운전자의 허벅지를 받쳐주는 허벅지 익스텐션 기능도 추가할 수 없는데요. 운전석 허벅지가 좀 더 길어지는 기능이라 장거리 주행 시 하반신이 편해지는 기능인데 이것도 3.0 시그니처를 가야만 하네요. 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의 구성은 어떨까요? 가격은 4,032만원으로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대비 216만원 더 비쌉니다. 2.5 10 에디션에서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옵션들이 하이브리드에선 다행히도 허용됩니다. 운전석 익스텐션 시트가 기본 적용되며 나의 허리에 딱 맞는 허리 지지대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카드 타입 스마트 키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10 에디션에 비해 부족한 옵션이 있는데요. 실내의 고급화를 담당하는 퀼팅 나파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빠집니다. 이걸 넣으려면 69만원짜리 옵션을 넣는 수밖에 없네요. 3.0 노블레스입니다. 3,613만원이고요. 2.5 노블레스 대비 226만원 올랐습니다. 3000cc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266마력에 31.4토크인데 2.5 엔진에 비하면 성능이 130%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V6, 이제는 앞으로 다시 만나보기 힘들 V6 형식의 엔진입니다.
2.5 4기통 타다가 3.0 V6 타보면 역시 V6구나, 이 맛에 대배기량 타는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쫀쫀한 감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렉 구동형 스티어링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10 에디션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노블레스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3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건 옵션으로 넣는다 쳐도 퀼팅 나파가주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 운전석 익스텐션 시트는 추가할 수 없어요. 결국 엔진만 좋아지고 옵션은 부족한 겁니다. 3.0 시그니처입니다. 3,819만원이고요 3.0 노블레스 대비 206만원 올랐습니다. 2.5에서 넣을 수 없었던 옵션인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와 카드 타입 스마트 키가 3.0 시그니처에 적용됩니다. 거기에 크레이 사운드까지 기본 적용되니 206만원 오른 거 치고 가성비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도 10 에디션에 비해서 살짝 아쉬운 게 있는데요, 12.3인치 LCD 계기판 돈 주고 넣어야 되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옵션, 뒷좌석 수동성 커튼도 옵션입니다. 결국 옵션으로 보면 10 에디션보다 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K7이 연식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5에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추가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